전 업종 골고른 상승세 아주 반갑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계감 완화되고 외국인 매도세도 잦아들고 있네요. 모처럼 편안한 오후장 첫 번째 이슈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우신 와우넷 파트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등 어제 사실 좀 올라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 흐름이 있어서 좋은데 지금 시장 좋게 봐도 괜찮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은 별다를 건 없는 게 대만 시장 따라 움직이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대만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밀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금일은 또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코너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사실 우리 신구님과 진행하는 거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시가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어제 시가부터 밀렸던 부분들이 이제 내용 측면에서는 이제 대만 증시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이 됐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정강 후약의 흐름이었고, 사실 이제 어제 하락을 또 했던 저점 부근 어제 1시 반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1시 반에 저점을 찍은 자리가 공교롭게 또 지난주 금요일 날 갭 상승을 보였던 그 갭을 메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래로의 갭자리를 또 메우다 보니까 다시 윗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금융시장에서 또 연출이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환매수가 금일 한 5천 계약 정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적어도 지수가 폭락을 하진 않겠구나 정도의 위안은 우리가 좀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현재와 같은 흐름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5월달, 6월달 정도까지는 좀 욕심을 약간은 내려놓고 시장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게 대응을 하시고 수익도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대만 각권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최근 모습을 좀 본다면 미국 시장하고는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저녁에 미증시 좀 좋아서 우리 시장 좀 괜찮으려 하면은 조정이 좀 나오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파생 시장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소위 이제 이럴 때 이제 만병통치약 같은 단어가 선반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선반영이 됐다 이건데 사실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영향을 전혀 주고 있지 않은 건 아니고 시가에는 영향을 주고 있죠. 하지만 시가부터는 또 제 갈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 이제 밤 사이에는 미국 시장이 벌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있는 지금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아시아 쪽에서의 코로나 확산, 인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 동시간대 또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마치 그냥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만 놓고 봐서는 이거 디커플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연계적으로 계속 작용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오늘 메타버스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메타버스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또 마침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엊그제는 뭡니까? K 반도체 벨트 얘기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 이런 거를 오늘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메타버스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메타버스를 한두 달 전만 해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를 만났더니 로블록스 그 게임을 그냥 아주 그냥 당연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제가 몰랐던 이 세상이 사실은 곳곳에서 다 우리 초딩들은 다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메타버스 얘기 오늘 마침 또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관심을 끌게 되는 건지 얘기 좀 들어보죠. 근데 이제 사실 메타버스나 이런 어떤 4차 산업과 연계된 신조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이제 단어들, 용어들은 앞으로도 계속 심심치 않게 들리겠죠. 그리고 사실 이 산업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나올 만한 그러한 소재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제 불과 몇 달 전에 증시에는 굉장히 강한 어떤 테마적인 움직임들을 불러일으켰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게 또 엊그제 같은데 몇 달 동안 또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심에서 완전 멀어져 있다가 금일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러한 연계선상에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전일부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 좀 눈에 띄는 섹터가 엔터 섹터가 저는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 엔터 섹터들이 제가 일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코로나가 오히려 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이제 바꿔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엔터 업계도 결론적으로는 이 메타버스와의 또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하고요. 금일 이제 뭐 과기부에서 얼라이언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뭐 출범을 했다라고 하는데 민관 업체들이 모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에서도 지금 참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얼라이언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신기술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그 민관 업체들이 합동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얼라이언스들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출범을 최근에 했던 게 그 블록체인 DI라는 기술. 이게 이제 백신 여건 때문에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됐던 기술인데 블록체인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보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관련된 얼라이언스도 올해 들어와서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면서 현재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얼라이언스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얼라이언스도 이번에 과기부에서 출범을 했지만 다양한 그 주도 세력이 다른 다양한 얼라이언스가 우리나라에서 출범을 할 가능성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몇 달 전에는 어떤 테마적인 움직임으로만 우리가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섹터들을 봤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가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고 말씀해주신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 리워드라고 해서 참여하는 그 유저들한테 보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튜브와 좀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또 장착을 하고 있고 그 로블록스 안에서만 또 작용을 하는 화폐도 있습니다. 마치 또 가상화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근시일 내로는 5월 말에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싸이월드가 또 오픈을 해요. 근데 이 싸이월드도 지금 과거의 그 미니미들을 메타버스화 시켜서 이번에 이제 2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 이 싸이월드 내에서 또 쓰게 되는 가상화폐가 또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또 이제 다른 버전이 도토리의 되겠네. 다른 버전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로블록스와 비슷한 개념을 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좀 파장을 일으킬 만한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어찌됐든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4차 산업군이잖아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그리고 AI 산업과 연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 AI 시대를 넘어서 이 메타버스 산업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들도 실제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대부분 메타버스 하면은 뭐 선익 시스템이 좀 오늘 대장처럼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뭐 알테라, 한빛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언급이 되는데 자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려면은 역시나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뭐 5G라든가 뭐 장비 쪽도 그럴 것이고 근데 뭐 콘텐츠 쪽으로도 정말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쪽 업종이 좀 가장 좀 주목된다고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는 AI 쪽이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는 게 사실 이 AI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글로벌리하게 뭐 탑티어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거대한 플랫폼 업체가 2개가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대형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하는 행보들을 굉장히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 몇 달 전에 알체라라는 회사가 우리가 주목을 많이 했듯이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으면 중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충분히 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OLED 업체죠. 근데 이 OLED OS라고 해서 OLED 온 실리콘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내지는 뭐 VR, AR 이런 네. 거 같은 경우는 이 OLED에 대한 그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야 되거든요. 소형화가 되고 가벼워야 되는데 이 OLED OS가 이러한 부분들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선익 시스템이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먼저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들 다양한 섹터들로 그 매기 자체는 저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선익 시스템은 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밑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하시는 게 좀 여유 있는 투자, 여유 있는 어떤 성장주에 대한 투자로는 좀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좀 찾는 게 좋다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뭐 흔히 알려져 있는 종목들 이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좀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뭐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네, 주시죠. 저는 지금 주목을 하는 회사는 이제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AI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했던 건 알체라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알체라라는 회사가 스노우가 주요 주주로 있다 보니까 스노우가 결국은 네이버의 자회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 현재 시총이 4천억 대고요. 바이브 컴퍼니는 시총이 1,000억 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회사 규모가 좀 다른데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AI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들을 보면 AI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난다긴다는 사람들 전부 이 바이브 컴퍼니 소속에 있고 실제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있어요. 그래서 흡사 이렇게 비견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에 바이브가 있으면 이제 네이버에는 알체라가 네. 있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체라도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지만 바이브가 좀 싸다라는 거죠. 네. 알체라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이 회사가 추후에 이제 성장을 했을 때는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로 우리가 환원해서 받아가기에는 진입하기는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 회사가 뭐 불과 며칠 전입니다. 300억 CB를 좀 발행을 했는데 이게 무이자로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 300억 CB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뭐 그 트윈타워라든지 내지는 네. 이제 그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소위 말해서 신기술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직접적으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되면 관련된 거기에서 얻게 되는 실제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숫자들도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업체를 이미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산업군으로 빠르게 좀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 회사가 뭐 400여 개가 넘는 그러한 매출처라고 해야 되나요? 매출 기업들로 이제 그 매출을 좀 수치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으면서 사실은 실적은 내년 정도나 돼야 어느 정도 좀 가시화는 되겠지만 애초에 이 회사는 작년에 상장을 할 때 기술 특례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기술력은 되지만 당장의 실적이 1년 내에 보이지 않을 때는 일단은 상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선순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적합한 회사가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왜 2대 주주가 카카오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회사가 원래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분사가 돼서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음이 카카오와 이제 합병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연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이제 일단 매매 전략 한번 듣고 나서 혹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 회사는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매매 전략이랄 게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냥 사모으시면 저는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32,000원대입니다. 이게 상장한 첫날 기록했던 고점이 42,400원 대였고요. 그날 최저점이 31,00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장 당시 최저점 부근 가격 네.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찍은 자리가 3월 달에 28,000원대. 그 이후에는 지금 저점이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저점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올해 1월 달에 한번 움직였던 자리가 한 38,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38,000원대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심플합니다. 기존 저점이 2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8,000원대 손절가 잡고 좀 중기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아까 뭐 화면에도 관련 종목들, 관련주들 쭉 많이 나왔는데 이제 휙휙 화면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청자분들 중에 뭐였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늘 뭐 나온 김에 좀 종합 정리를 한 번 더 한다라는 그 계기로 아까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기술과 뭐 장비와 여러 가지가 이게 종합된 어떤
기술이잖아요, 이 메타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AR 관련한 것도 있고 컨텐츠 관련한 것도 있고 쭉 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련해 갖고 뭐 좀 이렇게 가장 유망하다고 해야 될까요? 한 종목씩만 좀 이렇게 짚어주신다면 뭐 어떻게 좀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네. 사실 선익 시스템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게 실제적으로 다트에서 OLED OS를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기업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네. 이 OLED OS라는 게 새로 나온 하드웨어가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했고요. 예전부터 OLED 업체들이 참여했던 그러한 사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여기서 손을 뗐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시켜준 선익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아가는 상황이고 이제 관련돼서 하드웨어 쪽에서 굳이 연관성을 찾아보자면 코세스라는 기업, 네. 뭐 이 정도가 좀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K맥이라는 기업, 이 정도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만 본다면 요 세 기업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I 측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바이브 컴퍼니나 뭐 카카오의 바이브 컴퍼니 그리고 네이버의 알체라 이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테마적인 움직임 내에서는 게임주들을 많이 연상을 하실 겁니다. VR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 사실 VR 관련된 테마가 생성이 된 게 과거 히스토리카락해 보면 과거에 그 포켓몬고 게임 나오면서 예. 이 관련된 테마가 처음 생성이 됐었고 관련돼서 이제 VR이나 AR 관련된 게임들을 이제 출시하는 기업들이 관련된 섹터로 많이 분류가 됐는데 글쎄요 저는 이쪽은 사업성은 좀 개인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테마적인 움직임만 본다면 한빛소프트, 뭐 M게임, 뭐 거기에 뭐 미투온 정도 이 정도가 그나마 관련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방금 전에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28,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알체라랑 좀 비교를 해서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윗골이 좀 달았지만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서 오늘 좀 별로 안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은 조금 뭐 지나면서 좀 붙을 모멘텀이 좀 있는 걸까요?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정답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오늘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좀 불어닥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 불과 몇 달 전에 뭐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하드웨어는 선익이고 게임은 그렇죠. 한빛 네. 그리고 뭐 AI 쪽은 알체라 이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쪽으로 매기가 붙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들고 가는 입장에서는 바이브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게 시총이 일단 싼데 그 얘네들은 애초에 올해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공모한 그 공모 주관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을 비교를 한다면 사실 실적이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오히려 바이브가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3배가 싸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많이 싸다라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 좀 지을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회사가 이제 그 IT 기업들을 보면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들 세우고 거기에 이제 스탁 옵션을 제공을 하고 하잖아요. 참고로 이 회사 그 대표이사가 지금 이재용 씨 삼성전자에서 온 그 여러분들이 네네. 알고 있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네. 아니고요. 네네. 동명이인인데 예, 스탁 옵션을 3만 원대 중반에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좀 싸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표이사의 스탁 옵션보다 싼 네. 가격이니까. 예. 네, 종합 정리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해수 캐스터와 연결해서 이 시각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휴일을 앞두고도 힘을 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만 증시와 연동되고 있는 국내 증시 현재 각권 지수가 5%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며 금융 투자 중심의 국내 증시 기관 매수가 대형주 단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 주도해주고 있는 하루인데요. 코스피 현재 이 시각에는 1% 넘는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970선 회복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수급으로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7만 전자로 주저앉았던 삼성전자.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아무래도 대만 TSMC 주가가 신고가 대비 20% 급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도 쏟아지는 외국인의 매물 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근데요, 삼성전자향 기관의 수급 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무려 3월 16일 이후 약 2달 만에 연기금이 삼성전자의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투신까지 3거래일 연속 3전을 매수해주면서 주가는 79,500원 이상의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는 모습. 오늘 기관의 수급적 태세 전환이 의미 있는 행보일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테마로는 대형주 꼽았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시총 상위주들의 빨간불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강했던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철강주, 포스코와 또 메타버스로 가는 펄어비스 5%대, 이슈 있는 제넥시는 급등 중에 있습니다.
또 이슈 종목으로 꼽은 러셀 확인해 보시죠. 오후 1시경 반도체 중고 장비 관련 러셀과 서플러스 글로벌이 크게 시세를 형성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 완전 인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매그나칩 반도체가 이 파운드리 부문을 떼내서 매각을 하면서 작년 3월에 출범을 했는데 당시 SK하이닉스가 이 키파운드리 인수에 2천억 원을 출자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완전 인수 추진 소식에 반도체 장비, 중고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포트 종목 SM 확인해 보시죠. 잠잠했던 엔터 3사가 실적 뉴스와 함께 주가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YG엔터, JYP 다음으로 오늘은 SM이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또 아바타 세계관을 이어가고 있는 메타버스 컨셉의 SM걸그룹 에스파의 신곡도 공개가 돼 더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더해서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면서 지금껏 발목을 잡았던 자회사들의 정리 성과가 나타난다며 목표가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카테고리별로 4가지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 매매 전략 듣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SM이 뭐 사실은 지금 어제 오늘 가장 좀 화제가 되는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SM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드리고자 하는데 SM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어닝 시즌의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SM만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뭐 JYP라든지 뭐 내지는 뭐 YG라든지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업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매출단도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특히나 이제 OPM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각 소속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메인 아티스트들이 아직은 출격을 안 한 그러한 시즌의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결국은 이제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엔터 업종들 다시 봐야 되는 중요한 계기가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사실 SM은 지금 어제 오늘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매매 전략 측면에서는 4만 원대에서는 일단 한번 걸렸다가 눌려주는 과정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좀 들고요. 이 4만 원대가 작년 9월 달에 기록을 했던 고점대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 4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엿볼 수가 있겠다. 다만 그 자리부터는 조금 눌려주는 과정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눌려줄 때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괜찮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어찌됐든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실적 자체가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성이 조금 더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SM을 포함한 엔터업종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우신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